지어진 이름이다. 좁은 입구를 10m쯤 기어가듯이 오르면 이내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공간이 나온다.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당시엔 널찍한 굴이었다. 이 안에 배도 짜고 약 한 40명 정도는 앉아서 놀고 자고 할 정도로 굴이 그만큼 컸대요. 큰형과 부모가 동굴에 먼저 도착했다. 그런데 뒤따를 하던 두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동생들은 따라오는 줄 알고 어머님을 갖다 부모님을 여기 모셔놓고 뒤에 찾아러 내려가니까 동생 둘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형은 길을 되짚어 동생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낯익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셋째 운해의 필체였다. 천운해. 두 형제의 이름으로 시작된 시에는 작은 형의 죽음과 포로로 잡힌 자신의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짧은 시 한 편을 남기고 홍호연은 일본군에 잡혀갔다. 그의 나이 10살 때였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정황이 담긴 기록이 있다. 홍호연의 출신과 그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유물들인데, 홍호연의 일본 후손이 그의 사후 120여 년 만에 펴낸 전기. 홍호연을 진주성에 사는 선비의 아들이라 적고 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 그날, 사건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일어났다. 개 짖는 소리를 따라간 일본군은 동굴을 만났다. 그리고 동굴 안에 숨어있던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큰 붓을 들고 있었고 일본군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잡아갔다. 홍호연전을 국내에서 최초로 번역한 노성환 교수.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사건에 숨겨진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는 굴에 개가 여러 마리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개라고 하는 것은 집에 한 마리 아니면 많아도 두 마리 정도 기를 텐데 여러 마리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걸 숨어 있는 데다가 홍호연이가 나타나니까 낯서니까 어찌서 됐겠죠. 피난길에 가족을 잃은 홍호연은 다른 동굴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곳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있었고 그 개들의 주인인 다른 피난민들이 있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일본군이 홍호연과 피난민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데려간 것은 홍호연뿐이었다. 나머지 피난민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외병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서 잔혹한 살육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경남 영산 지역에 내린 보고문에 그 단서가 있다. 일본군은 집을 비우고 도망간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공언했다.
홍호연이 숨어있던 동굴에선 피난민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은 오직 한 사람만을 살려 데려갔다. 그가 소년 홍호연이었다. 소년 포로가 된 홍호연이 도착한 곳은 규슈 북부 사가현의 작은 항구 도시 이마리였다. 이마리시엔 지금도 홍호연의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 이름 고제는 호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호연하고 다른데요? 똑같아요. 홍호연의 한자와 다릅니다만 고와 젠이라는 글자는 매우 상서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로 홍호연의 이름에서 따온 마을 이름에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홍호연을 이곳까지 잡아온 사람은 누구일까? 사가시의 한 박물관에 초상이 남아있다. 그는 나베시마 나오시게, 사가 지역을 수백 년간 통치한 영주 가문의 시조였다. 임진왜란 당시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직접 출병 명령을 받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에게 조선에서 포로를 잡아올 것을 명령했다. 정밀한 공예 기술이나 바느질 같은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당시 포로부를 따로 만들 정도로 조선에서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히데요시의 명령대로 바느질하는 여자를 잡아서 바쳤다. 기술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서예에 뛰어난 어떤 학자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도공 기술자를 데려간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본에 데려가서 생산 노예로 쓰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노예로 쓰는 경우에는 일본에 가서 직접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는 기술자도 아닌 10살 소년 홍호연을 왜 데려간 것일까? 정유재란 당시 한 일본 장수가 자신의 집으로 보낸 편지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다. 데루마와 가쿠세이를 선물로 보냈다. 그중 가쿠세이 한 명은 딸에게 주어라. 나도 전장에서 11살 아이를 손에 넣어 부리고 있는데 매우 병약하여 난처하다. 아무튼 딸에게도 데루마를 한 명 손에 넣어 보내마. 데루마와 가쿠세이는 조선의 어린 포로들을 의미했다. 그들은 조선의 소년 소녀들을 잡아가 몸종으로 부렸다. 일단 이 나이 어린 그 소녀 소년들은 물리적으로 이제 반항을 하거나 또 도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장기간 동안 이제 기술노예라든가 아니면 노복으로 삼기 위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려갔다는 거죠. 근데 특히 그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그 소년 소녀 중에서 이능이란 말, 달을 이자에다가 그 능할 능자, 즉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많이 데려갔다. 홍호연은 일본군에 붙잡힐 당시 붓을 들고 있었다. 대부분 그를 모르던 사무라이들에게 서예는 귀한 재능이었다. 10살의 홍호연은 글재주 때문에 학살의 현장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